2017년도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등학교의 확률과 통계, 순열, 조합 단원에서 학생의 추론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서술형 평가를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자, 이때 다음은 박 교사가 실시한 평가 문항의 채점 기준표, 그리고 평가 문항에 대한 학생의 답안을 말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추론 능력과 서술형 평가를 보고, 추론 능력에서는 귀납 추론과 그리고 유추가 있고, 그리고 서술형 평가에서는 분석적 점수화와 총체적 점수화가 있겠구나. 여기까지 바로 떠올릴 수 있겠죠. 자, 더 자세히는 이따가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문제를 볼게요. 자, 나 학생의 대답에 나타난 추론의 유형을 쓰고, 아까 말했던 우리가 귀납 추론과 유추 둘 중에 하나가 있겠죠. 벌써 답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유형의 특성 설명하고, 그리고 채점 기준표에 근거해서 채점한 점수 쓰고, 학생의 추론적 사고가 가진 제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지도 방안을 한 가지 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서술형 평가와 추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추론은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되죠. 추론은 귀납 추론, 그리고 유추.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게 됩니다. 자, 귀납 추론이라는 것은 한 사례가 있고 명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가 이 명제에 대해서 참인 것을 보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례가 속한 이 범주가 바로 명제에 대해서 참을 보이는 게 바로 귀납 추론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 반면에 유추는 뭐가 있냐? 유추 조금 옮길게요. 유추는 A와 B라는 유사한 게 있습니다. 자, 그때 A에서 유지되는 성질이 PA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A와 B가 닮았다고 했으니까 이게 바로 이 PB, B에서도 적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의문점을 갖고 하는 게 바로 유추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귀납 추론과 유추의 이 의의는 뭘까요? 왜 우리가 이걸 사용하나요? 바로 수학 문제 풀이의 발견이 되겠다. 즉, 수학적 풀이 발견의 도구가 되겠다라는 게 되겠죠. 자, 근데 이 두 가지는 공통적인 한계점을 가지고 있죠.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정당화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왜냐면 귀납 추론과 유추를 통해서 발견한 수학적 지식이 항상 참이되진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정당화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가 되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서술형 평가에 나왔으니 서술형 평가에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석적 점수화가 있고 총체적 점수화가 있죠. 자, 분석적 점수화는 이런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학생이 예를 들어서 y는 x에다가 1, 2, 3을 대입했으면 1점, 그리고 대입하지 않았으면 0점, 그리고 정답을 맞게 구했으면 1점, 이렇게 체크리스트로 하는 게 분석적 방법하고, 총체적 점수화는 이렇게 해놓지 않고 학생의 풀이를 서술형으로 이렇게 적어져 있죠. 이 전반적인 풀이를 보고 바로 채점을 하는 게 바로 총체적 점수화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적 점수화의 장점이 뭘까요? 채점자 간에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채점자 내에도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채점자 간의 차이는 뭘까요? 이 A 채점자가 있고 이 B 채점자가 있어요. 자, 그때 이 여러 명의 학생들을 각각 볼 거잖아요. 자,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이 체크리스트에 있을 때마다 점수를 부여하기 때문에 A, B 이 두 교사의 뭐 어떤 능력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체크리스트로 보면 이 채점자 간의 차이가 당연히 적게 되겠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채점자 내의 차이는 뭐냐? 바로 이 A라는 교사 한 명이 이 여러 명 거를 채점하는 겁니다. 학생 A, 학생 B, 학생 C의 시험지를 채점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체크리스트가 아까처럼 있다 보니까 이 A를 채점할 때도 동일하게 채점하고 B를 채점할 때도 동일하게 채점하고, 이게 바로 채점자 내예요. 채점자 간의 차이는 여러 명의 교사, 채점자 내는 한 명의 교사가 여러 명의 학생 거를 채점해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체크리스트도 만들고 해야 되니까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게 있죠. 자, 그러면 총체적 점수화의 장점은 뭘까요? 장점은 바로 이 분석적 점수화의 단점이 좋은 게 되겠죠. 시간이 적게 소요되겠다. 왜냐면 한 번의 풀이를 총체적으로 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단점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이 교사마다 주관적인 게 다르고 주관적인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채점자 간의 차이가 높아지겠다가 바로 총체적 점수화의 단점이 되겠죠. 자, 이제 문제를 볼게요. 자, 다음 등식의 참 거짓을 판단하고 이유를 설명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채점 기준표는 첫 번째, 일단 4점을 주는 건데 일반성을 보장하는 추론 유형을 사용한다. 그래서 참이라고 하는 거고, 이제 2점을 주는 것, 추론 유형을 사용하였으나 오류로 인해 거짓이라고 판단, 아니면 일반성을 보장할 수 있는 추론 유형을 사용하여 참이라고 하는 경우, 만약에 이 학생이 이 기납이나 유추를 사용한다 했으면 바로 2점이 되겠죠. 왜냐면 참이라고 판단한 경우인데 일반성을 보장할 수 없죠. 우리는 정당화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리고 추론 과정에 대한 서술이 없이 참이라고, 그냥 참이다, 참 또는 거짓이다 판단하면 1점, 그 외의 경우는 빵점이 되겠습니다. 자, 나의 학생을 볼게요. 자, 나의 학생은 일단 이 등식 참 거짓을 판단하는 문제인데
지금 숫자를 대입했어요. 숫자를 각각 대입하고, 아, 이게 성립하네? 이게 또 성립하네? 아, 저 공식이 성립하겠다. 그래서 이 등식을 차별하고 성립을 한 겁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귀납과 유추 중에 어떤 추론 유형을 사용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고, 지금 이 여러 가지 사례들을 봤죠? 이 사례들을 보고, 아, 참이구나 생각하는 바로 귀납 추론을 사용했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 학생은 귀납 추론을 사용했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귀납 추론의 특성은 바로 수학적 문제풀이를 발견하고 증명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 과정에선 정당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겠죠. 자, 그러면 학생의 답안을 채점한 점수를 써봅시다. 자, 근데 이 학생은 지금 대입을 해서 이 규칙을 발견하고 이 수학적 문제풀이만 발견한 것일지 정당화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가 되지만 정당화 과정은 없죠. 그러니까 일반성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의 추론 유형을 사용해서 참이라고 했으므로 우리는 2점이 되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학생의 추론적 사고가 가진 제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지도 방안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물어보고 있죠. 자, 지도 방안으로는 바로 우리가 어떤 걸 사용할 수 있나요? 바로 수학적 기납법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수학적 기납법이라는 것은 자연수에 관련된, 지금 자연수에 관련된 걸 하고 있죠. 자연수에 관련된 일반적인 명제, 자, 이런 명제에서는 모든 경우에 대해 옳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반성을 증명하는 이거는 연역적 추론이 되겠죠. 연역적 추론이 되기 때문에 이 기납적으로 추론한 것을 참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이 정당화 도구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수학적 기납법을 통해서 학생을 지도한다면 이 제한점을 보완할 수 있겠다고 파악을 할 수 있겠습니다.